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29살 신지혜입니다. 얼마 전 휴가철을 맞아 절친 4명과 남해로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은 더웠지만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 정말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각자의 생활에 바빠 만나기 힘들었던 친구들과 하루 종일 밀린 수다도 떨고 함께 사진도 찍으니 꼭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행이란 게 정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즐겁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장소나 식당에 가자고 주장해서 속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여행에 가기 전에 같이 카톡에서 계획을 짤 때는 별로 의견이 없던 친구인데 막상 여행을 다닐 때는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그 친구가 가자고 하는 곳에 갔는데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길에서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또 어디를 가도 그 친구는 불평만 늘어나서 솔직히 그럴 거면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좀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분명 기분이 상할 게 뻔해서 여행 내내 꾹 참고 다녔네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이런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연 듣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낸 사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얄밉던지 진짜 화가 너무 났는데 너무 공감이 되네요. 진짜요? 네. 저도 이런 친구가 몇 있거든요. 같이 있을 때마다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도 일찍 헤어지는 편이에요. 네,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태희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교육 전문 강사 이태희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친구들과 일본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계획과 달리 막무가내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친구들과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화해하고 풀었지만 이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원만한 관계를 위한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류란 사전적 의미로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또는 그런 줄기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것이 하나로 뭉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란 서로 두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와 오해가 생겨 다툼이 있었을 때 친구와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바람에 사이가 더 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해를 풀게 되었지만 만약 그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얘기를 나누었다면 관계가 더 빠르게 회복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죠? 네, 저도 학창 시절에 강사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걸까요? 글쎄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학자 피터 드러커는 자기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의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와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자동차를 전혀 모르는 A라는 사람에게 자동차의 자동주행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좋은 거야, 필요한 거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나의 초점, 생각, 정보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오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올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아닌가요? 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 것 같아요. 네, 두 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공통되는 커먼이라는 혹은 공유하다, 쉐어의 라틴어인 커뮤니스에서 유래된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공통되는 것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나누려면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주은 씨가 소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 이야기만 해서일까요? 네, 맞아요. 소통의 부재의 첫 번째 원인은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그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했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들은 사연에서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의견을 내지 않던 친구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친구 A가 계획을 할 때 의견을 이야기하고 조율했다면 여행이 불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계획을 할 때 의견을 내지 않았으니 다른 친구들은 A는 우리 의견과 같을 거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행에 가서 친구들이 계획해 놓은 것에 따르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친구들이 느끼기에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로 이야기되지 않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만 있었더라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 조율을 하면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의견만 주장하면 어떠한 이야기도 오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소통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소통의 오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소통의 오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내가 추우면 상대방도 춥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지하철에서 내가 춥다고 에어컨을 꺼달라고 민원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도 쉽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도 이걸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왜 이걸 몰라? 말이 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입니다. 내 판단, 생각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건 비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라고 반응을 하겠죠. 세 번째로는 확고해진 자기 고정관념입니다. 자신의 가치나 경험이 많아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어버리는 경우죠.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반응에 둔감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일방적으로 잔소리하는 타입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소통의 오류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마다 생각의 틀이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일리가 있다면
상대방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의 단단한 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의 틀에 자신의 틀을 확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속임없이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점이 상대방에게 느껴진다면 대화하는 상대는 분명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죠. 특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는다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마인드 강연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인간관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오는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가 상대방과 교류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교류가 안 된다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정말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다른 B로 들어서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네요. 신기한 게 같은 이야기를 동성 친구한테 하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남편은 전혀 이해를 못해서 너무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남편과 대화하다 보니 남편의 소통 방식이나 생각이 점점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도 물론 종종 다툼은 있지만요. 네, 저도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면 드는 생각인데요. 이 남녀의 소통 문제는 비단 민주 씨만 겪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는 뇌의 구조부터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도 방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남자는 그것을 해결해 주려 노력하지만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죠. 오죽하면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소통도 조금씩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통역기 너무 재밌네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 생일날 엄마가 뭐 해줄까 했었는데 그때 초코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었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였는데 그때 엄마가 케이크 안 사주시고 직접 만들어주신다면서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초코 케이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먹는다고 엄마한테 화를 냈는데 그때 엄마도 화가 나서 먹지 말고 집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집 부린다고 진짜 집을 나갔거든요. 나중에는 엄마가 저에게 와서 나는 너를 위해서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선물도 주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마가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니까 괜히 고집 부리고 마음을 닫았더라고요. 그때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사주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지만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더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류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류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